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관계사절과 접속사가 이끄는 접속사절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촬영해 보고자 합니다. 관계사절이 뭔지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를 먼저 듣고 오셨으리라 믿고 문제풀이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문법 문제는요, 원칙이 있다 그랬어요. 문법 문제는요, 항상 공통점이 있는 녀석들 사이에서 차이점이 있는 걸 구분하라는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고 했었죠. 즉, 우리가 밑줄형으로 만나든 선택형으로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비슷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테스트를 보게 되는 모든 시험 문제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묘하게 차이점이 한두 개가 있어 그 차이점을 변별해내, 이런 걸 요구하는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에게 관계사절과 접속사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문제가 출제될 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출제되는지를 먼저 짚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우선은 관계사보다는 조금 더 쉬운 것 같은 접속사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구분. 첫 번째, 접속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접속사는요, 사실 접속사 안에서 구분을 하라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속사의 종류를 한번 나눠보자면, 첫 번째,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로 먼저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건 구분하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적어보자면 등위 접속사의 종류는 크게 fanboys라고 외우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글씨가 좀 많이 안 예쁘네요. fanboys. 뭐뭐죠? for, and, nor, but, or, yet, so. 이렇게 7개의 단어들이 등위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종속 접속사는요, 우선 종류부터 적을게요. 크게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가 있고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중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that 이고요. 두 번째는 whether, if가 됩니다. 그리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when, if, as, although 등등등등. 우리가 fanboys랑 that, whether, if를 제외하고 접속사라고 알고 있는 모든 친구들은 다 부사절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접속사는 일단 쭉 적어봤어요. 그럼 그 다음 관계사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관계사는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구분부터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 관계사에는 관계대 명사가 있고요. 관계 부사가 있고요. 시험 문제에는 잘 출제되지 않는 관계 한정사가 있습니다. 저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관계 한정사에 넣고 설명을 할 거예요. 소유격 관계 대명사. 됐죠? 관계 대명사는요, 또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거? 사람을 가리키는 것과 사람이 아닌 걸 가리키는 거. 관계 부사는요,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쭉 나열할 거예요. when, where, why, 그리고 how. 됐죠? 자, 제가 관계대명사 종류를 쓴다 그래놓고 안 썼는데, 사람인 경우에는 who 혹은 whom, 그리고 that을 쓸 수 있고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which 혹은 that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끝나면 너무 다행이겠지만 관계사의 종류에는 또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적은 것들이 관계사절의 일반적인 친구들이라면 조금 예외적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기 말고 조금 더 가볼게요. 조금 예외적인 친구들, 그거의 종류를 전 또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 관계 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구 혹은 명사절, 복합 관계사절, 마지막 선행사를 생략한
관계부사절.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이렇게 되게 길게 써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복잡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포인트들만 먼저 변별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요, 관계사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구분하는 문제를 먼저 낼 거예요. 그 다음,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구분하는 문제를 낼 겁니다. 그 다음, 명사절과 관계대명사 what을 구분하는 문제를 낼 거예요. 자, 시험 문제 유형은 이렇게 3개밖에 없습니다. 뭐랑 뭐? 관계사와 명사절을 구분하는 거, 그리고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구분하는 거, 마지막 명사절과 관계대명사 what을 구분하는 거.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점이 발생을 하게 되냐? 자, 관계사를 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문법 시간에 제일 먼저 배우는 요소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뭔데? 품사와 문장 성분입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왔던 분들은 품사와 문장 성분이 정말 지겹도록 저한테서 자주 언급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한번 써볼게요. 품사는 우리가 몇 가지만 먼저 공부를 하자 그랬지? 4가지만 먼저 공부를 하자 그랬습니다. 뭔데? 명, 동, 형, 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있었고요. 문장 성분도 몇 개만 공부하자. 4개만 공부하자 그랬어요. 그게 뭔데? 주, 동, 목, 보. 주, 술, 목보, 주동, 목보. 주어, 술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4가지만 외우자 그랬어요. 그래서 매칭부터 해볼게요. 명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단어들은 주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목적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 보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동사는 수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수러 자리에 들어가는 게 동사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수러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도 부를 거다? 동사라고도 부를 거다. 형용사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다른 데는 못 들어간다. 부사는 아무런 자리에도 못 들어간다. 먼저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요, 형용사랑 부사 같은 애들을 묶어서 수식어라고도 부른다. 수식어가 뭔데? 무언가를 꾸며주는 친구들이다. 형용사는 누굴 꾸며주고, 명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며준다. 명사 빼고 다가 뭔데? 우리 품사 몇 개 배웠다? 4개 배웠다. 명사 빼고 다니까 나머지가 뭐예요? 동사, 형용사, 부사 플러스 문장 전체.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올라가 볼게요. 우선 모든 문법은 품사를 매개로 기억하면 정말 쉽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로 접속사 중에서도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만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이 명사절은 관계사절과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 접속사 that은 명사절을 이끌지만 관계사절은 기본적으로 형용사절을 이끌기 때문이에요. 다시, 접속사 that은 누굴 이끌지만 명사절을 이끌지만 관계사절은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 관계한정사절은 전부 다 형용사절을 이끈다고요. 형용사절을 이끈다는 게 무슨 뜻이야? 형용사는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고요. 명사는 어느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역할을 한다 그랬다고요. 즉,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접속사, 관계대명사 같이 생긴 걸 이렇게 딱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요, 만약에 얘가 명사절이라면 누굴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꾸며주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꾸며주는 역할을 하지 않죠. 그러면 앞에 수식을 받는 대상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오케이? 앞에 수식을 받는 대상이 나오질 않는다고요. 근데 만약에 형용사절이라면, 관계사절이라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애래매. 그러면 앞에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꾸밈을 받는 애가 올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자, 여기서 첫 번째 구분법이 나오는 겁니다. 접속사와 관계사절을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 그게 뭐다? 앞에 꾸밈을 받는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걸 뭐라고 부를 거야? 선행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는 문제를 낼 거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두 번째, 우선 명사절과 일반적인 관계사절을 구분하는 법은 배웠습니다. 그러면 관계사 안에 있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한정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배워야겠죠. 자, 이건 이렇게 외울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따라 하시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다음엔 명사가 빠져요. 다시, 관계대명사 다음에 뭐가 빠진다고? 명사가 빠진다고. 명사는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데?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문장, 성분이라고 배웠죠. 오케이? 그럼 다시 관계대 명사 뒤에는 명사가 빠져. 다르게 말하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빠져. 또 다르게 말하면 뭐가 빠진다고도 볼 수 있어? 문장, 성분이 빠진다고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관계대 명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성분이 빠진 어중간한 문장이 오는 거예요? 성분이 빠진 어중간한 문장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관계부사는요. 관계부사 뒤에는 부사가 빠져. 다시 관계부사 뒤에 뭐가 빠진다고? 부사가 빠진다고. 그런데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에요? 문장 성분이 아니에요. 그럼 문장 성분이 아닌 게 빠졌으니까 문장의 완전성에는 영향을 끼치겠어? 안 끼치겠어? 안 끼치겠지. 그래서 우리는 관계부사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요. 됐죠? 그러면 선생님 아까 관계사와 명사절을 구분했었을 때는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접속사는요 문장과 문장을 합쳐주는 거죠. 근데 뜬금없이 불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을 합친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쵸? 디폴트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완전한 문장과 완전한 문장을 합치는 게 접속사인 거라고요. 그러면 접속사 that 다음에는 설명하지 않더라도 뭐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한 문장이 올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세 가지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셔야 되는 친구가 하나 더 남았어. 그게 뭐예요? 관계대명사 what이죠. 이 친구가 누구랑 비교된다? 명사절과 비교된다. 근데 굳이 써놓진 않았지만 사실은 누구랑도 동시에 비교를 해야겠어요. 관계사랑도 비교를 해야 되긴 할 겁니다. 자, 왜 이게 비교가 되느냐? 제가 일반적인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이라 그랬는데 예외적인 친구들을 따로 빼놨죠. 그쵸? 여기에서 끊어놓은 거야. 그러면 일반적인 관계사와 예외적인 친구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예외적인 관계사절들은요 명사절을 이끌게 됩니다. 물론 복합 관계사절은 부사절을 이끌 수도 있지만 이건 일단 무시하고요. 다시 일반적인 관계사는 형용사절을 이끌지만 예외적인 관계사들은 명사절을 이끈다고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했던 거랑 똑같은 구분이 또 나오는 거예요. 형용사절은 역할이 뭐고?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명사절은 역할이 뭐고? 주, 목, 보 자리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즉, 명사절은 앞에 선행사가 오지 않지만 형용사절은 앞에 선행사가 온다고요.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이라고. 그러면 앞에 선행사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어.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름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제가 아까 관계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빠져 이런 식으로 설명했죠. 근데 what은 종류가 뭐래? 관계대명사래. 관계대명사니까 뒤엔 뭐가 빠져? 명사가 빠져. 명사는 문장 성분이라 그랬죠. 주, 목 보니까. 그러니까 뒤에는 뭐가 올 수밖에 없다? 불완전한 게 올 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은 동시에 두 가지 프로세스를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관계대명사 what이랑 나머지 관계사랑 비교를 해보면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 관계사절은 형용사절. 그러니까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관계대명사 what과 접속사 that이 비교된다면 관계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빠져.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 접속사 뒤에는 당연히 뒤에 완전한 문장. 뒤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가 되겠죠. 오케이?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땐 이런 식으로 풀게 되는 거라고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문법 문제를 푸는 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아래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자, 뒷문장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볼 건데 완전 불완전의 기준은 빠진 문장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될 거고 저는 이 빠진 문장 성분의 종류로 그냥 주어, 목적어, 보어만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색깔을 좀 바꾸는 게 좋겠죠? 관계 대명사라면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올 거고요. 접속사이거나 관계 부사면 관부라고 적어야지 안 헷갈리겠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올 거라고요. 오케이? 여러분이 만나는 시험 문제의 대부분은 이 틀 안에서 다 풀리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다시 관계사 같이 생긴 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 그러면 어디랑 어디만 보자? 앞이랑 뒤만 보자. 앞에는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뒤에는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여부를 본다. 됐죠? 선행사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는 얘가 이끄는 절이 형용사절이냐 명사절이냐에 따라 달린다 그랬고, 형용사절이면 선행사가 있어야 되지만 명사절이면 선행사가 없어도 된다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는 뒤에 빠지는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딱 달려 있으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를 생략시키는 친구가 오면 불완전, 명사를 생략시키지 않는 애가 오면 완전이라고요. 제가 근데 명사를 누가 뺀다 그랬어요? 관계대 명사가 뺀다 그랬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빼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럼 관계대 명사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 나머지 문장 다음에는 나머지 관계사들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올 것이다. 이게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매뉴얼이 될 거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매뉴얼만 듣고도 풀리지 않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거를 살짝만 언급할게요. 잘 나오진 않지만 나오면 틀리기 쉬우니까. 첫 번째, that과 whether, if의 구분입니다. that과 whether, if의 구분은요 간단합니다. that은요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whether, if는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돼요. 뜻이 다르죠. 얘는 단정적인 의미를 담는 친구고요. 얘는 의문 혹은 불확실의 의미를 담는 친구라고요. 그래서 문법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해석을 했을 때 단정적인 걸 말하고 있다. 그럼 되시고요. 의문스럽고 불확실한 걸 말하고 있다. 그러면 whether, if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주로 앞에 동사 ask가 나오고 나서 뒤에 that이 나오냐, whether가 나오냐 라는 걸 출제하는 방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ask 말고도 의문의 의미를 담고 있는 친구들이 나오면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거의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 선행사를 구분하는 걸 시험 문제에 낼 수가 있는데 이건 내신 시험 문제에 주로 나오고요. 고등보다는 중학교 시험 문제에서 주로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앞에 나온 게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혹은 that, 사람이 아니면 which 혹은 that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보통은 시험 문제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선행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 전치사구 같은 게 나오고 나서 관계대명사가 나오는데 얘가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저기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를 시험 문제에 내거든요. 아주 치사하죠. 이거를 풀려면 여러분이 문법 규칙을 잘 알아야 될까요? 구문 분석과 해석을 잘해야 될까요? 구문 분석과 해석을 잘해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문법을 잘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잘 안 나오니까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세 번째 포인트, how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계부사가 선행사를 생략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물론 이 안에서도 생략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나뉘기는 합니다. 근데 다 그냥 생략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건데 관계부사 how는 좀 특이한 친구예요. 왜냐면 관계부사도 관계사절이니까 형용사절이죠. 그럼 선행사가 오고 관계부사가 이렇게 절을 이끄는 모양새로 쓰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 쓰입니다. 관계부사는요. 선행사를 생략시키거나 관계사를 생략시키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돼요. 뭐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 the way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쓰고 이렇게 절을 쓰든가. 세 번째, 앞에 선행사를 생략시켜버리고 how 라고 쓰든가. 오케이? 이 둘 중 하나의 형태로 써야 되는데 이것 또한 내신 시험 말고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공시나 편입시험에서는 종종 나오는 모습을 볼 수는 있어요. 됐죠? 네 번째, 관계 한정사고요. 특히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종종 나오게 됩니다. 자, 관계 한정사는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조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뒷문장이 원래는 불완전한 게 오는 게 맞거든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그냥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거 시험 문제 내봤자 내신이나 공시시험 혹은 편입시험에서 말고는 잘 나오지 않는데 그런 분들은 이 강의가 아니라 더 진보된 관계대명사 구분 문제에 대한 강의를 들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복합관계사절은 어떻게 해도 시험 문제가 내기 어려운데 이 친구는 다른 관계사들 전체랑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이 친구는 부사절로 쓰일 수 있다 그랬죠. 부사절로 쓰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를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종종 나오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시험 문제에서 다루지 않는 5개의 포인트까지 전부 다 다뤄보았습니다. 이 강의가 예문 하나 들지 않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20분이나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절대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매뉴얼만 알고 있으면 정말 착착착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문법을 설명하는 문법 강의를 듣거나 문법 교재를 통해서 예문들을 만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반복 연습하셔서 이 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커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강의를 여기서 끝내기 좀 아쉬우니까 문법 문제 풀이 팁을 드리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이 팁은 수능을 시험 보는 사람들과 내신 시험을 보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팁입니다. 자, 첫 번째, 선생님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문법 문제를 출제하다 보면요. 1번 선지랑 5번 선지는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정답을 3, 4, 5번에 배치를 하게 돼요. 두 번째, 대신요. 그 종류를 불문하고 문법적으로 옳은 친구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종종 우리 문법 시험 문제는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보통 정답 선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대시라는 친구가 그지 같은 친구여서 그래요. 첫 번째, 명사절을 이끌 수도 있죠. 접속사로 쓰여서. 관계 때 명사로 쓰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여기 적지 않았지만 관계 부사로도 쓰일 수가 있고요. 오케이? 그러면 벌써 종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세 가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that은 웬만하면 정답 선지가 아닙니다. 오케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생소하거나 헷갈릴 수 있는 so that 구문이나 이 뜻 강조 구문에서도 that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that은 그냥 거의 다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that이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는 딱 하나, 관계대명사 what과 비교하는 경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문제를 낼 바에는 what을 정답으로 내지 뭐하러 that을 정답으로 내겠습니까? 그래서 that은 보통 정답 선지가 아니다 라는 것까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이해가 안 되거나 말이 너무 빨랐다거나 제가 말을 더듬어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거나 제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둔 오픈 채팅 링크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